안녕하세요. 코렌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첫 ETF를 청산한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현재 과열돼 있는 ETF 시장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요, 뱅가드가 리퀴데이팅을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리퀴데이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쇼핑센터나 아니면 특히 가구점 같은 데서 리퀴데이션 세일이라고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세일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인데요. 리퀴데이션 세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가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완전히 처분해서 점포 정리 세일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펀드나 ETF를 리퀴데이션 한다는 것은요, 이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 채권 이외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이 펀드 자체를 정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정리를 하냐?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ETF를 하나 청산을 하는데요. First time ever 뱅가드가 처음으로 이렇게 ETF를 정리한다고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ETF는 VFLQ라는 ETF가 되겠고요. 이 펀드가 2018년에 데뷔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물건이 잘 팔리면은 그 가게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ETF 자체도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하고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에서 디렉터 존슨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로는요, 지금 현재 ETF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ETF도 같이 언급을 하였기에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뱅가드가 펀드 청산을 하려고 하는 ETF는 VFLQ라는 ETF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VO라든가 VTI라든가 VNQ라든가 이런 ETF는 현재 청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인기가 없는 이러한 ETF를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 뱅가드 웹페이지에서도 VFLQ를 서치해서 찾아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 펀드를 청산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날짜로 청산이 되고요. 그 전부터 더 이상 추가로 주식 개수를 발행하지 않고 또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는 뱅가드 US 리퀴디티 팩터 ETF라고 하여서 공교롭게도 이름에도 리퀴디티라는 이러한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ETF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요, VFLQ는 Less Liquidity Stock이라고 하여서 리퀴디티가 유동성, 변동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Less Liquidity라고 하였으니까 움직임이 적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가격 변동이랑 거래량 자체가 낮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보시면 그다지 잘 알려져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APH, 암페놀 코프가 있고요. 일리노이스 툴워크, 말시안 맥클레닌, 무디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러한 조금은 생소한 주식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특정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ETF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는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익스펜스 레이시오, 펀드 보수 자체는 조금은 높은 0.13%가 되겠습니다. VOO, VTI 같은 인덱스 ETF를 따라가는 주식들은 0.03% 정도가 되는데요. 0.13%니까 높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액티브 ETF랑 뮤추얼 펀드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0.13%면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3년 연평균 수익률이 7.14%로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올해 S&P 500의 수익률과 비교해서 S&P 500은 22%가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이 ETF는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잃은 것도 아니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좋게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다지 인기가 있고 유동성이 적은 주식으로 넣었다 보니까 그다지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여서 지속해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서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하여서 펀드를 완전히 청산, 정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모닝스타의 리서치 글에서 벤 존슨이라는 디렉터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관해서 또 한마디 추가를 하였는데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 회사들이 코인, 디지털 화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과는 달리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인 등이 너무나 변동성이 급하기 때문에 고객이 장기 투자와는 맞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여서 코인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뱅가드가 ETF 하나를 청산할 정도라면은 지금 ETF 시장이 얼마나 과열돼 있고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조금은 조심을 할 것을 이 존슨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K-팝 ETF 그리고 더블 레버리지 AMC ETF, 이러한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 아니면 상장을 하려고 신청한 상태라면 벌써 말 다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주식이랑 ETF 관련돼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K-팝 ETF가 나온다라고 잠깐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요. 또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ETF가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K-팝 ETF와 AMC ETF가 어떤 건지,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ETF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던 뮤추얼 펀드와는 달리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회사와는 상관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이러한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을 얻어서 최근 ETF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ETF가 많이 생성을 되었는데요. K-팝 ET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성된 ETF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듯이 K-팝 ETF는 K-팝 앤 코리안 엔터테인먼트 ETF로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러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K-팝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JYP 들어가 있고요,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BTS가 속해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컨텐트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CJ 등이 들어가 있는 한국의 굵직굵직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국에서 저명한 이러한 엔터 회사들이 있고, 얘네들 이러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혹은 글로벌 입장에서 좀 더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한국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굉장히 좁은 이러한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렌드만 이렇게 쫓아가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 ETF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닝스타 역시 뱅가드와 비슷하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이러한 리서치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트렌드에 휩쓸려서 K-팝 ETF 같은 이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AMC ETF가 뭐냐고 하면은요, 싱글 스탁 레버리지 ETF라고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ETF 같은 경우는 이 ETF 안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 ETF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싱글 스탁 ETF는 한 ETF 안에 주식이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ETF 안에 주식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주식 사면 되지, 뭐하러 추가로 펀드 보수를 내가면서까지 이러한 ETF를 살 이유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싱글 스탁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버리지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투타임스 나이키 베어 혹은 투타임스 나이키 불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요. 나이키가 떨어질 때 두 배로 돈을 버는 이러한 투타임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성장할 때 또 두 배로 돈을 버는 투타임스 불 상품, 이렇게 레버리지가 이 ETF 안에 자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뛰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요, 2배뿐만이 아니라 3배, 4배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 것만
흘려가면서 들으시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을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원금은커녕 그대로 청산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팝 ETF와 싱글 스탁 ETF에 의해서 제가 또 조금은 재밌는 ETF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책이 어떻게 발전을 되어서 큰 이득을 얻었다. 이런 식의 뉴스를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하여서 정치인들이 투자하는 이러한 주식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어떨까라고 여기에 발상돼서 나온 것이 바로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ETF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장인 낸시 펠로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미국에 있는 최고의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 낸시 펠로시 그리고 그 남편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 가지 사실을 보면은요, 이 낸시 펠로시가 6월 중순에 엔비디아를 매수를 합니다. 금액 자체는 1 밀리언에서 5 밀리언 달러 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 주식을 구매한 날짜가 2022년 6월 17일이 되었는데요. 7월 중순에 어떠한 법안이 통과됩니까? 반도체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이러한 회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비록 가격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엔비디아의 가격이 반짝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낸시 펠로시 그리고 그 남편이 주식을 매도한 것과 여러 가지 각종 법안을 푸시하고 통과시킨 것이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진 사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낸시 펠로시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 상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두 가지 ETF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낸시 펠로시의 이름을 딴 NANC, 낸시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낸시 펠로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사는 주식들을 따라가는 이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정치인들은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에 근거를 하여서 투자를 하는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사는 주식은 또 공화당의 대표 의원 중에 한 명인 테드 크루즈의 이름을 따라서 KRUZ, 크루즈 ETF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ETF 역시 미국에서 힘이 있는 정치인들의 주식을 따라가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공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타이밍 상으로도 정확하게 이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비록 단기간 내에 주식이 조금 맞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보고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테마성 ETF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닝스타에서 저자가 밝힌 것처럼 현재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과열이 되어 있고 단기간에 반짝하는 뉴스만 보면서 만들어낸 품질이 좋지 않은 ETF가 많이 널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인기 ETF를 고르기 전에 정말 이 ETF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넣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특히 ETF를 고를 때는 큰 회사에서 꾸준히 오래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펀드와 ETF를 고르기를 추천드립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러한 회사들은 오랫동안 펀드를 운영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특별히 이러한 큰 회사 것을 선호를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관심 있어서 K-팝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이득을 낼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확신이 들었을 때 고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뱅가드가 펀드 청산을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특이한 ETF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데서도 여러분께서 꾸준히 잘 붙들어 매시고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